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30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용석 기자, 안주영 씨,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4인 4색 문화충격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해보죠. 네. 30번째 에피소드. 예, 벌써 와. 30번째가 됐네요. 드디어. 30주. 야. 더워 죽겠어요. 날씨가 30번, 요즘- 30번째도 30번째지만 더워 죽겠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덥죠, 30번째 요즘에. 에피소드고 거의 요즘 30도기도 하고 그죠? 네. 한국 사람이에요? 30도? 그죠. 저 편해졌어요. 한국의 섭씨가 뭔가 온도. 편하더라고요. 아니 하긴 근데 헷갈리죠. 진짜 예. 더운 날 괜찮으세요, 들?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잠을 잘 못 자요. 나도. 저는 중간중간에 많이 깨서. 다리 예. 쪽에다 약간 선풍기를 좀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 꺼지게 해두면은 전 괜찮더라고요. 창문 쫙 약간 열어놓고. 이렇게 더울 때는 샤워를 좀 자주 하는 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샤워를 샤워를 자주 자주 하는 저도 게. 지금 샤워를 하루에 한 3-4번씩 하는 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회사에 계시다 중간에 가서 샤워 아니, 세 번이나. 내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진 않으니까. 뭐 최근에 회사를 자주 오긴 했으나. 네, 에어컨 안 틀어요? 에어컨. 다음에 에어컨 중간에 틀죠. 씻고 네. 오시는지 확인해야겠어. 확인하세요. 네. 가끔씩 점심시간에. 아니 점심시간 때 갔다 올 수 있는 가끔 그쵸. 아, 집이 가까우니까. 자, 위클리 업데이트 한번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직원 성폭행 혐의, 이 LA 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수년간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던 한인 치과 전문의 배모 씨가 LA 국제공항에서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사실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 주류 언론이나 좀 한인 언론에 늦게 나왔던 이유가 아직 발표가 안 된 사건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제공항 검찰 등과 협력해서 이제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그 당시에 이제 단독을 했던 방송인데 이 LA 국제공항 경찰은 LAPD에 협조해서 지난 16일 아침 8시 50분쯤 배 씨를 LA 국제공항 탐브래들리 터미널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그러면 밝혔습니다. 네. 도망가다가 잡힌 건가요? 아니죠. 네, 이게 도망가다가 잡힌 게 아니라 입국하는 동시에 긴급 체포가. 네. 이분 한국에 좀 잘 갔다, 외국에 알려주신 갔다가. 분인가요? 한인타운에서? 뭐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네. 사실 배 씨가 흔한 그러니까. 성씨라고 할 그쵸. 수는 없으니. 치과 네. 배 씨. 네. 뭐 근데 저희가 여기서는 더 들어가면은 네, 안 될 것 그래요, 같은 게 그래요. 지금 네, 아직 기소 알겠습니다. 여부가 확인이 안 네네. 됐고요. 음. 배 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책정된 보석금 150만 달러를 미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 씨는 미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하는 체포가 과정에서. 됐고요. 네. 이 그 LA 국제공항에 보면 그 근처에 보면은 LAPD 77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 네. 77가 스테이션. 그 네. 이제 국제공항 근처. 근처에 경찰서죠. 그 경찰서랑 LA 국제공항 이제 경찰이랑 같이 협력해서 잡았다. 이 한편 배 씨는 전직 여직원에게 다량의 진정제를 투여해서 이 어머나. 수년간 성폭행을 일삼고 이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프로포폴 같은 사실인지는 거. 기다려봐야 그거보다 되는 더 부분이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저는 이 내막에 대해서 조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못하는 건 이게 아직까지 좀 기소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프로포폴보다 몇 배나 강한 진정제가 투여됐을 그래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의식을 잃게 하지 않아요? 완전? 잠드는 거죠 프로포폴은. 거의 수면 마취. 수면 수면제인가요? 유도제 마취제가 아니고 그 수면 수면 마취제. 마취예요. 마취. 예. 그 지금 이 성형 배모 씨 수술할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검찰에다가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뭐 글쎄요 지금 뭐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잘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근데 아직까지. 체포가 됐고. 네. 그죠? 참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다 못해서 그러네. 정말 충격적인 수년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7년간 그랬다고 오 마이 갓. 예, 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소식은 더 깊게 제가 그래요. 좀 짚고 싶은데 넘어가요.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기소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팩트 체크가 되면 또. 예, 뭐 팩트 체크는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건 제가 팩트 체크를 다 한 거고요. 네. 네. 예, 이제 기소 여부가 되면 이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제기를 하겠죠. 그때 돼서 네. 다시 업데이트를 네. 해보도록 어쨌든 하고. 체포된 건 팩트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직접 네, 확인을 그렇죠. 한 거니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 요즘 LA 한인타운 위험해요. 예, 근처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을 자꾸 키드냅을 하려고 저 하는. 이런 내용을 이번 연도에 꽤 많이 여러 본것 번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저기 납치. 서울국제공원 여성분도 맞아요. 서울국제공원에서 맞아, 그 맞아. 여성분 그게 타겟에서 맞아, 납치하던 맞아. 그분이 아. 한 번 더 서울국제공원에서 그러니요, 두 있었잖아요. 번째로. 또 네. 같은 분인 건가요 아, 뭐 이번에도? 같은 서울국제공원. 사람은 아닌데 네. LAPD에 따르면 어제 그 윌셔 블루버드와 버먼 에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한 남성이 2살 배기 아동을 납치하려 시도했다고 NBC4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 이번에 남성분이시네. 네네. 용의 남성이 어떤 상황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했는지 등은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 윌셔 블루버드와 버먼 에비뉴 교차로 부근 완전 한인타운 한복판이죠. 네. 근데 이제 경찰은 LA 한인타운에서 용의자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이제 킬라그램께서 짚었죠. 이 LA 한인타운에서는 지난 2월에 유가 버질에 위치한 타겟 매장,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맞아. 샌마리노 스트릿에 위치한 서울국제공원, 아까 그 똑같은 여자죠. 같은 분이 이제 두 번을 시도한 네, 같은 여자가 지금 아동을 납치하려 시도하다가 근데 체포가 두 궁금한 번이죠, 게 두 번. 네. 네, 국제공원 그리고 다운타운. 그죠? 네, 이분이 아니 다운타운이 아니고 국제공원이랑 그 저기 타겟. 한인타운에 있는 타겟. 한인타운에 있는 네. 타겟. 근데 궁금한 게 납치해서 어떻게 하나요, 보통? 저도 그거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납치를 하는 분들이 보면은 약간 정신 이상자 제가 같은 봤을 때는 느낌이 그래요. 있던데. 그냥, 네, 아. 제가 그러니까 봤을 목적이 때도. 있다기보다 네. 정신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나. 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실 윌셔 블루버드랑 버먼 에비뉴면은 진짜 한인타운 대로변이죠. 한복판이지. 아니 그 완전 대로변 중심. 완전 네. 큰 이제 사람들도 대로죠.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데서 애를 납치를 하려고 그쵸. 했다는 거는 정신이 네. 없는 사람일 어.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제가 또 그 틱톡을 하나 봤는데 어떤 아버지가 이제 놀이터에서 딸이 화장실을 갈 때 여자 화장실을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하고 올린 거였어요. 아, 미리.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아. 사람 있니? 하는데 아. 어떤 남자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여자 화장실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화장실까지 별일 가야 없는 척 돼.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나가더라고요. 요즘- 소리 그냥 이러면서. 어머, 너무 요즘 무섭네요. 아들 키우는 집도 불안하다 그러는데 네. 정말 딸. 키우는 집은 정말 불안해서 뭐 살겠습니까 이거? 맞아요. 그러네요. 범죄 아니 도시가 그러니까 화장실 진짜 갈 되고 때도 있죠. 혼자 가게 놔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러네요. 뉴스도 보면. 예, 네, 엄마가 같이 그래서 가던가. 같이 데리고 들어가든지. 아빠가 같이 네, 이제 가던가 댓글에는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들이 딸을 위해서 체크하는 화장실은 우리 여자들도 다 환영한다. 아, 그렇게 막 이런 써 식으로 있어요? 댓글을 쓰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진짜로 이런 성범죄자들 아니면은 뭐 아동 뭐 미친 납치범. 거죠. 납치자 이런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선고를 받으면 실형을 받으면 좀 최대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요. 2월에 그리고 5월에 3개월 차로 지금 이 그쵸. 한 여성도 두 번이나 시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뜻은 한 번 아동 납치 시도를 했을 해도 때 잡혀갔어야 했을 때, 되는데. 네, 그쵸. 그래도 뭔가 처벌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두 그런 번이나 이렇게 빠른 간격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달이죠. 여기 그 지금 7월 방금 네. 제가 그러네요.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네. 아. 지금 아니 2월 그리고 5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이러다 되냐고요. 정말 큰 일이 나봐야 네. 그쵸. 뭔가 다행히 바뀌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싶어요. 예. 이 납치를 당할 다행히. 뻔한 아동들이 별일이 없기는 했지만 네. 정말 천만 다행인 거지. 조금이라도 뭐 한 20초라도 시야 밖을 벗어나서 놓쳤으면은 그럼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될지 그쵸. 모르는 건데 그렇죠. 얼마나 그리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안주영 씨 말에 정말 동의하는 건 네. 일이 터지고 나서 그거를 이슈 삼아가지고 경찰이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저는 마음에 맞아요. 안 들어요. 근데 맞아요. 이슈도 제대로 안 만드니까 또 같은 범행을 또 조금 저지르는 더 거고. 이슈화가 돼야 되는 부분 이건 같아요. 전 약간 솔직히- 조지 게스콘, LA 네. 카운티 검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좀 탓하게 되는데 저는. 그죠. 뭐 아무튼 아니 정말로 이 타겟은 한인들도 많이 가는 타겟 아니에요? 다운타운. 그럼요. 바로 다운타운이라고 네. 써 많이 있는데.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가장 많이 아파트 가는. 내부에 그러니까 있죠. 저도 자주 그러니까 가요. 저게 다운타운 예. 타겟이 아니고 LA 여기 한인타운 LA 타겟이죠. 저기 써 한인타운에 있는 건 다운타운이라고 써 유가 있어요. 버즐 유가랑 있는. 버즐이요. 아니 이 네. 정신 이상자 이 오늘의 주제의 메인 분은 아니시지만 그 전에 두 번이나 납치 시도를 했던 이 여성분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한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에서 그런 이렇게 거네. 납치 네. 시도를 했네요. 그래서 아마 한인타운 거주자 아닐까요? 이 여자도. 아니, 네. 그럴 수 그래서 있는데 납치해서- 굳이 또 한인타운 내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고 아, 또 그렇죠. 아닌 데가 있는데 한인들이 많이 가는 데를 그렇네요. 좀 골라서 타겟팅한 느낌이 또 굳이 있어요. 좀 따져보자면 서울국제공원이랑 그죠. 저기 타겟 저기 아, 한인타운
그러네요. 거기 한국 많이 사람이 가는. 제일 많이 가는 타겟 아니에요? 그걸 이것도. 납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뭐야? 아니요. 근데 그게 사진을 아니라. 보면 약간 정신 이상자 같긴 네. 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맞는 것 넋이 같아요. 제가 네. 타겟에 들어가서 뭐 물건 사려고 그러는데 어떤 흑인분이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요즘 물건을. 요새는 그렇게 그래서 훔쳐가지고 가져가도 이렇게 체포가 잘 안 네.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이게 비일비재해요. 맞나? 요 앞에 랄프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 네. 회사 네. 건물 옆에. 거기도 그냥 보고 있으면 갖고 가요. 그냥 갖고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요. 삑삑삑 대도 아. 경비원이 따라가질 않더라고. 왜냐면 여기 뭐 우리 경비원도 옆에 있는 있는 날. 거예요. 더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네. 따라가는 아니, 것 그리고 같더라고요. 하긴 그 경비원도 자기 목숨 중요한데.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그거 하나 들고 간다고 해서 뭐 랄프스가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쵸. 그냥 일부러 문제 키우기 싫어서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그렇죠. 네, 진짜 말 그대로 그럼요. 더 큰 이제 범죄를 이미 그- 저지르게 될 텐데. 이미 그 바늘 도둑은 소도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아 그리고 다인앤데시도 많이 하고 여기 앞에 데니스에서도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앞에서 누구 인종은 얘기 안 할게요. 밥 네. 먹다가 너무 태연하게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다인앤데시, 돈 안 내고. 다인앤데시, 와. 네. 양심이 없어 양심이. 자, 다음 소식입니다. 컬버시티에서 3시간 만에 차량 10대가 연쇄적으로 도난 피해. 와. 그러니까 차량 내 물품 절도죠. 컬버시티는 범죄가 별로 잘 안 일어나는 데 좀,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죠. 안전한데. 안- 안전하다고 많이 좀 알려져 안전한 데죠. 있는데. 안전해진 데죠. 네. 근데 이제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쯤 사람이 많이 없을 때죠. 이제 컬버시티 팍 웨스트 인근 반경 1마일 내에서 모두 발생. 야, 에어비앤비 좀 1마일 많이 내에서? 있고 음. 지금 컬버시티가 요즘에 에어비앤비가 너무 비싸지도 않으면서 음. LA에서도 멀지 아, 않고 그래요? 공항에서도 멀지 않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아. 은근히 많이 가는 걸로 전 알고 근데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게 경찰들의 말이 더 웃겨요. 보세요. 자, 경찰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용의자를 이제 찾는 동시에 네. 몇 가지 수칙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거 가끔씩 LAPD에다가 전화하면은 경찰한테 저희가 전화해도 말해주는 수칙.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선 들어봅시다. 차량을 되도록 차거나 밝은 곳에 주차하시고 주차하고 나올 때는 차량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차를 잠그면서 문과 창문을 모두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차량의 모션 감지 알람 시스템과 핸들 잠금 장치를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난이 발생했을 때는 도난범과 맞서지 말아야 한다. 아. 사실 이게 맞서지 정말 말라. 교과서적인 얘기. 기본이죠, 맞서지 기본. 말라. 베이직. 맞서지 말아야죠. 이 왠지 되게 이런 수칙들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지켜야 한다는 걸 보니까 왜냐면 범죄자들한테 시켜도 이제 뭐가 통하지 않으니까 되게 이걸 듣고 나서 지금 느껴지는 게 와 우리가 지금 범죄자들을 지켜주는 데에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네요. 사실 이걸 저 같은 들으니까. 경우에는 네. LAPD를 포함한 치안 당국을 되게 옹호하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저 역시 치안은 마찬가지. 지금 그 기관들이 지키는 그거니까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가끔씩 이제 그 공권력 남용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철저하게 이제 규탄을 받아야 되고 이제 저거 해야 되지만 네. 그건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이 사태의 저기 시작이 뭐였냐라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왜 경찰 수를 줄이고 경찰 예산을 줄여갖고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에 그게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다 그냥 무조건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의원들도 그죠. 일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범죄가 더 늘어나고 그럼 범죄가 더 늘어나면은 다른 거기 대응할 수 있는 게 경찰 말고는 없잖아요. 저는 근데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여기 4명 전부 다 납세자 아닙니까? 우리 납세자. 세금 그쵸. 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우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민이니까요. 맞죠. 네. 그 헌법도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 세금을 내고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니 원.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경찰 탓을 하느냐? 그것도 못 해요. 지금. 주차해 놓으려면 이런 수칙들을 또 아니 한 근데 일곱 가지 아니, 지켜야 만약에 되고. 훔쳐가려고 맘만 먹으면 주차장에 있어도 훔쳐가요. 아, 그럼요. 네, 아, 그러니까 주차장에 넣어도 밝은 곳에 주차장에 해도 넣어도 그렇고. 훔쳐간 경우 많아요. 네. 제가 저번에 그렇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저 옛날에 그 네. 아파트 살 때 게이트가 3개나 있었는데 그랬다며요. 뚫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속이려면 다 속아 넘어가는 그리고 것처럼. 스트리트 파킹은 거의 다 안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안 해요. 스트리트 저도 안 해요. 웬만하면. 위험해요. 안 합니다. 할 거면은 보이는 쪽에 우리가 저는 아니, 그냥 안 가지고 창문 나가요. 주차장을 항상 이렇게 찍어가지고 찾고 거기 들어가서 10불, 20불 내든지 그쵸. 그러게 뭐, 나가는 네. 거죠. 보통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퍼블릭 그게 파킹장도 나아요, 있고 차라리. 뭐 그다음에 발레 파킹도 있고요. 그쵸, 발레 파킹도 있고. 왜냐하면 차 유리창 깨지는 값보다 그냥 그 주차비 그렇지. 내는 게 더 맞아요. 싸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저기- 고급차를 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차장 중에서도 이게 사람이 지키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쵸. 그 보초 경비원
있는 데가 그래도 좀 훔치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긴 하겠죠. 예. 네. 아, 그래도 뭐. 거기도 맘만 먹으면은 아마 털어가긴 아니, 하겠지만. 근데 진짜 네. 마음 먹는 범죄자들은 막을 수 그죠.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 골프채 그 발렛 맡겼다가 발렛 찾았는데 골프채가 없어졌대요. 아 진짜 발레한테 혹시- 맡겼는데 네, 그래서 혹시나 뭐 골프채 차에 트렁크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집에다 항상 올려놨다가 좀 골프 가실 때만 맞아요. 갖고 다니시는 게 맞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걸 또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골프채는 비싸니까요. 그죠. 몇천 불인 그리고 경우도 그 있는데. 가방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골프 가방도. 아니, LA 경찰국 지금 아직 10,000명 안 된 거죠? 뭐 그거는 예. 안된 만 명이 것 안 LAPD에다가 네. 나중에 한번 네. 물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너무 왜냐면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이런 너무 거 필요한 보면은 것 같아요.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컬버시티는 맞아요. 얼마 전만 해도 노숙자 한 명 없다고 막 자랑했던 곳인데 오. 이런 일들이 있는 거 보면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네요. 그건 사실 LAPD 10,000명이 넘는다고 해서 금방 치안이 좋아질 그건 것 같지는 그렇죠. 않고요. 예, 왜냐하면 뭐 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맞아요. 경찰이 는다고 해서 그 순찰이 갑자기 한 번에 늘어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좀 만약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3시간 만에 열대 피해가 조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3시간 어떻게 만에. 열대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점심 시간이든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 좀 조심하세요. 주차장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네, 네. 다음은 원스 팔로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원스 폴리틱스 시간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레이스 아주 박진감 넘치게 그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번 트럼프가 주말에. 피격당하고 얼마 뒤에는 이제 조 바이든이 지난 일요일이었죠. 갑자기 이제 사퇴하겠다고 뜻을 내비추고 그러면 카말라 해리스가 될까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될까 개빈 뉴섬이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카말라 해리스로 이제 굳어지는 그런 그쵸, 모양새입니다. 아직 그런 최종 공식 분위기인 확정되진 것 같습니다. 않았는데 근데 낸시 펠로시 입김이 셌대요.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이 굉장히 민주당 진영에서 후원금을 많이 모금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조 바이든한테 물러나라. 3주의 시간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리포트 보니까 한 3주의 시간을 줘가지고 그 3주 안에 안 나간다면은 우리가 밖에서 계속 나가야 된다고 외칠 테니까 알아서 결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물러난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 출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가주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때 시검사장도 카운티석 검사장도 그리고 했던 일단 분인데 지금 뭐 예. 방송국들이 자체 조사를 했죠. 네. 그래서 지난 21일에 AP가 이제 발표한 데 따르면 민주당 대의원 가운데 최소 2,668명의 지지를 얻어서 네. 이미 카말라 해리스는 얻어서 대선 후보의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 단순 과반인 1,976명을 훌쩍 넘겼고요. 네. 그리고 CNN도 이어서 바로 대의원 과반 확보에 성공을 했다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카말라 해리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대세론으로 굳어졌고 네. 뭐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뭐 경합주에서는 일단은 트럼프가 아무래도 좀 앞서고 있는데 전국 지지율에서는 2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특히 이제 사실상 결정된 뒤에 한 이틀 만에 1억 달러를 와. 후원금을 모금했대요. 1억 달러. 이거 거의 기록적이죠. 1억 와. 달러나 모금했다는 건 벌써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돈을 많이 뺐었잖아요. 조 그렇죠. 바이든 1차 토론 때 네. 폭망한 이후로 네. 바이든으로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좀 믿음을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카말라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아마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을 통해서 굉장히 결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이제 사실 저희 한인타운에서는 카말라 해리스를 많이 이렇게 취재를 좀 했었어요. 옛날에 한인타운에도 오시고 한인회도 방문했는데 다들 제가 아는 민주당원들, 한인 민주당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카말라는 솔직히 깜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솔직히 그 대통령으로는 대통령까지. 게빈 뉴섬이나 그런 아우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공식 석상에서 너무 깔깔깔거리고 뭐 그런 약점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카말라로는 힘들지 않느냐 사실 했는데 결국 카말라로 갔습니다. 예. 저분은 제가 담당 기자였거든요. 네. 여기 계실 네. 때. 예. 근데 만나 보면 여장부입니다. 예. 검찰총장 때도 그랬고요. 예. 검사 시절 때도 그랬고 만나 보면 굉장히 아까 깔깔깔거린다는 게 웃음소리가 조금 이상하지. 남자 같아요. 호탕하시네요. 너무 꼴꼴꼴꼴. 아니 그
시적절하지 않을 때 너무 웃으니까 좀 욕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좀 네. 보면 이분이 사실 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가끔씩 보면 경박할 때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아. 예전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 당시 검찰총장 때를 보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좀 입지가 많이 약했죠. 뭐 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저거 그래서 하나 이제 맡겼죠. 그 국경 지키라는 게 이제 그 카말라 해리스한테 맡긴 건데 그게 이제 거의 불체자가 1,000만 명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그 이상 왔.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미 전국을 이렇게 잘 이끌 수 있겠느냐. 근데 결국에 올해도 그러면 트럼프 대 안티 트럼프 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카말라 해리스가 좋다기보다는 물론 뭐 강성 진보 진영에선 좋아할 겁니다. 그 카말라를. 지금 민주당에 좀 그렇게 인물이 없나요? 원 기자님은 좀 어떤 분이 좀 가장 유력하고 가장 확률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민주당에서?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외모만 놓고 볼 때는 외모만 놓고 보기. 외모가 뭐가 중요한가요? 그거 웃기다. 외모만 놓고 보기. 아니 왜냐면 네.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근데 게빈 중요하니까. 뉴섬하고 란드 산테스 플로리다 네. 주지사. 사실은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만약에 이번에 안 나오면은 란드 산테스하고 게빈 뉴섬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게빈 뉴섬이 어쨌든 외모는 좀 이렇게 출중하다, 좀 이렇게 아. 좀 뭔가 아우라가 캘리포니아 있다 주지사. 이런 평가를 아. 받고 있고 그냥 단지 외모만 실제로 네. 보면 진짜 영화배우처럼 생겼. 아 그래요? 저기 닮았어. 아 진짜요? 키도 크고요. 저기 오. 크리스찬 베일 좀 조금 닮았어요. 크리스찬 베일. 진짜 잘생기시긴 했죠. 진짜로. 외모가 실제로 뭐 보면. 근데 이제 외모를 무시할 저- 수 없죠. 네, 영향이 없진 않죠. 그러니까 외모가 외모를 영향이 무시할 수 없진 없죠. 않지만 또 가장 중요하지 그럴 수 않죠. 있죠. 그렇죠. 네, 그럴 네. 수 가장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실. 사실 하지만. 그 라널드 레건도 배우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외모 잘생겼어요. 네. 솔직히 레건도 70대 때도 굉장히 이렇게 외모가 인기 잘생겼다는 많으셨죠. 평가를 받았고 네. 목소리도 좋았고. 예. 그래서 뭐 외모 점수에서는 일단 게빈 뉴섬한테 점수 주는데 게빈 5점 뉴섬이 만점에 이제 5점. 캘리포니아주 출신으로는 대통령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힘들다는 힘들다.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너무 여기가 이제 그 강성 진보 주고 그러니까 아주 푸른 주 출신이라 경합주에서 승부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게빈 뉴섬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외에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카말라 해리스면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그 조 바이든이 코로나19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 지금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능성 시나리오를 따지면은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대선 후보로 인지력이 부족하다면은 현재 대통령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거다. 당장 아 내려와서. 맞아.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47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시나리오가. 그러면 대통령 프리미엄으로 출마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그 카말라한테.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그렇게까지는 어제- 갈지.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능성은 저는 들어요. 있다고 봐요. 근데 왜냐면 몰라요. 너무 건강 건강도 봐야겠죠. 갑자기 근데 급속도 급격하게 좀 악화가 된다면 그리고 안 좋을 수도 어제 있죠. 하는 느낌이 11일 좀 날 들어요.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죠. 네, 백악관에서 네. 저희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는 끝까지 마칠 거라고 성명을 네.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저 이제- 사퇴 후보 나오고 나서. 근데 이제 계속 끝까지 완주하겠다고도 발표를 했는데 그죠. 안 하고 안 지금 됐으니까. 어떻게 저도 될지 네. 그 몰라요. 생각 바로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마음은 이제 건강 끝까지 다 하고 상태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미 레임덕 기간이기 때문에 레임덕이죠, 지금 뭐 지금은. 대통령이건 사실. 그쵸. 부통령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통령 후보가 오히려 더 관심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제 카말라 해리스는 뭐 그렇다 뭐 부통령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지금까지 후원한 모금액이 2억 불이 넘고 지금 이제 3억 불 가까이 되는데 와. 그 모금액을 이어서 뛰려면은 카말라밖에 없었어요 그쵸. 답이. 왜냐하면 바이든 해리스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카프에 있는 돈을 다른 후보가 출마했잖아요. 그럼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말라로 갈 그렇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부통령 후보로 몇몇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뭐 로이 쿠퍼 예,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그리고 자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상원의원 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백인 남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다 보니까 이 부통령 카드는 백인 남성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제이디 벤스, 러스트 벨트에 있는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제이디 벤스를 이렇게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경합주
경합주 주지사 아니면 상원 의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부통령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봐도. 때는 샤피로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샤피로 아니면은 로이 쿠퍼인데 샤피로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주 그렇죠. 그 바이든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이 2020년에도 이겼던 곳이죠.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펜실베니아를 잃으면 이번에 진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맞아요. 펜실베니아를 지면은 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유대인인데 자시 샤피로가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민주당 인기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죠. 일어난 이후로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유대인 후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그런 얘기도 때문에 나와요. 샤피로를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게요. 백인 이렇게요. 남성에다가 유태인이고요. 그리고 네. 펜실베니아주는 지금 어떻게든 민주당 입장에서 가져가야 지켜내야 되는 이게 지켜야죠. 곳이라. 거기 지면 끝난다고 저도 봐요. 예. 지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지난 네, 2주간 너무 많아. 2주간이 진짜. 아니죠. 사실 네. 그 주말마다 디베이트 할 깜짝깜짝 때부터 놀랍니다. 디베이트부터 사실 시작해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달간 말도 안 되는 지금 그쵸. 흐름이 바뀌고 맞아.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너무 제가 보기에는 판세가 좀 많이 기울고 있는데 저같이 엄청나게 딥하게 알지 않는 사람한테도 네, 그 민주당 쪽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어쨌든 불리한 상황이고 왜냐면은 토론 때 너무 1차 토론 때 못했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전당대회로 이렇게 업됐고 전당대회 직전에 피격당한 게 제가 이제 맞아요. 트럼프한테 굉장히 이렇게 많이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진보 농객들조차 일부는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사건 이후로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특히 뉴욕주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뉴욕주가 굉장히 이제 푸른 주잖아요. 캘리포니아와 함께. 그죠? 근데 거기를 그 일부 카운티에서 그러니까 한 카운티에서 바이든이 23포인트로 앞섰거든요. 그 아예 득표를. 근데 네. 최근 여론조사 보면 트럼프가 거기서 앞서고 있는 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거 바꿔야 된다 지금 판을. 그래서 지금 부통령 후보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그런 그 구도가 바뀌었어요. 예, 민주당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는다고 하진 그렇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싶습니다.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지금 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온 게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이든보다 낫다고 왜냐하면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일단 흑인 여성이고요. 그리고 여성 낙태권을 보호를 한다. 라고 이제 공격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총기 규제 안 하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할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슈되는 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백인 남성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주지사 샤피로가 부통령이 된다 하면 그때는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공격을 받겠죠. 네. 뭐 민주당 지정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거는. 공격할 거죠. AR-15 네. 소총 그죠. 썼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총기 규제 때 뭐 했냐, 뭐 했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 진영에서 지금 결집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공화당에서는 계속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고령 리스크 가지고 문제를 맞아요. 저도 삼았죠. 그거 얘기하려고 이제는 했어요. 고령이라기보다는 근데 인지력 문제를 좀 많이 뭐 여튼 네. 이제는 그 리스크는 도널드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형이 가지고 가져가- 갈 수도 있다. 78세니까. 네, 가지고 갈 맞네요.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면 그쵸. 젊은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성 진보 열풍이 지금 불고 있었습니다. 계속 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 이제 밀고 나왔지만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사실 카말라 해리스 젊은 피죠. 젊죠. 민주당에서 입장에서 네. 보면 이제 거의 60. 그러면 샤피로가 가세를 해서 밀고 나간다면 강성 진보 세력 뭉칠 수 있어요. 공화당에서 마가가 뭉치듯이. 네.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결집은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네. 1억 불이나 네, 모금했다는 후원금 거는 보면 알 그렇고. 수 있죠. 그리고 마크 켈리 상원의원도 애리조나 쪽 상원의원도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사 우주 그 항공사 출신인데 이분도 좀 막 관심을 받고 있어요. 마크 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 정책도 많이 비판했어요. 이렇게 열린 국경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중도표를 흡수하려면은 마크 켈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도 사실 공화당 쪽이 조금 더 셌는데 그 로이 쿠퍼가 거기 주지사직을 이렇게 선출된 것도 이것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이 쿠퍼, 자시 샤피로, 로이 쿠퍼는 67세고요. 자시 샤피로는 51세. 그다음에 마크 켈리 60세. 그러니까 그 다 마크 켈리 같은 젊네요. 경우에는 카말라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요 세 명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고
게빈 뉴섬은 별로 얘기가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예, 나중에 부통령으로는 지금 후보군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샤피로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펜실베니아주를 먹어야 되기 왜냐하면 때문에 나이도 샤피로 하지 51세고요.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유대인으로는 이제 역대 세 번째 펜실베니아 주지사고 또 그 검찰총장이었어요. 저기랑 마찬가지로. 카말라 해리스도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둘이 이제 검찰총장 근데 출신이고.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여자 대통령 그리고 최초가 유색 되는 인종 여자 최초인가요? 대통령이 된 맞네요.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없어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방장관인가요? 예. 국무장관. 국무장관. 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붙어서 졌었죠. 졌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대통령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더군다나 음. 유색 인종 여성이 된 적도 없죠. 사실 인도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빠뜨리지만 아시안이라고도 볼 그죠. 수가 아, 있습니다. 최초. 그럴 수 네, 있겠네. 아시안이죠. 인도계들이 섭섭해한대요. 아시안에서 맨날 빼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금 낸시 펠로시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네. 또 힘을 받고 있고요. 맞아요. 네. 예, 그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의원 선거인단 대의원 수도 지금 완전 충족을 네. 했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확보라기보다는 그냥 예. 확보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탈하면은 찍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반대 그쵸. 얘기를 하면은 찍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 지지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는 검사고 어쨌든 트럼프는 기록으로 이렇게 범죄자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이건 검사 대 그 검사하고 범죄자의 대결에 그 분명히 그 카드를 이렇게 세게 내밀 거라고 봅니다. 그죠. 예.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뭐 이것도 추측 중에 네. 하나지만 그런 지금 사건이 있었잖아요. 피격 총을- 사건. 피격 예, 사건이 오른쪽 있었잖아요. 귀 맞았죠. 아 근데 미국에서 그런 피격 사건을 이길 만한 뭔가 이 파워풀한 네. 뭔가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들긴 그래서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총기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 네.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AR-15로 쐈잖아요. AR-15 쐈어요. 그것도 그렇죠. 공화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 쏘지 근데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일란 머스크가 바로 그 다음 날 공식 지지를 했고, 예, 그 이후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도 바이든 쪽에 힘을 실어줬던 분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주먹 쥐고 네. 총 맞고 주먹 쥐고 이렇게 불끈 쥐고 파이트 한 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서 본 것 중에 가장 배드했다, 가장 네. 상남자 모습이었다. 멋있다. 이런 특히 표현도 요즘 같은 극찬했어요. 인터넷 세대는 더 그쵸. 그런 거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열광하죠. 조금 셌지. 네, 그 이미지가 이거는 이렇게 너무- 해가지고 성조기가 또 뒤에 휘날리면서 네. 피 흘리는 모습이 강렬하고 진짜 저는 막 좀 시간이 많이 지나도 기억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강렬한 장면 같아가지고 올해 있었던 모든 이슈 중에 제일 큰 뉴스죠. 뭐 가장 큰 암살. 뉴스죠. 그게 사실 올해가 아니라 거의 작년부터 예.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맞아요. 그게 왜냐면은 존 F 케네디 총 맞았을 때 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머리가 터졌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사실 그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 3D 지구촌이 보는 모델링으로 한 거 예. 보면 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간발의 차로 이렇게 그 생존을 한 거죠. 안 그래도 그 비밀 경호국장은 오늘 해고가 됐더라고요. 네, 그 경질됐습니다. 예. 제가 사임했죠. 네, 원스펄리틱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킬라의 인싸 아메리카입니다. Let's go. 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이에요. K-팝, K-푸드, K-뷰티 열풍이죠. 요즘 뭐 트레이더조의 뭐 김밥부터 네. 쉑쉑에 있는 뭐 고추장 소스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또 야드하우스를 저번에 한번 여기 갔었는데 다운타운. 네, 이제 촬영하고 뭐 이것저것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도 이제 뭐 불고기나 갈비 관련 오. 아이템 그거 저는 있죠. 어렸을 때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 다이너로 갔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한국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스며든 거를 요즘에는 볼 수가 있는 네. 그런 세대가 됐죠. 얼마 전에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저기 핑스 핫도그랑 핑크스 맞아요. 불고기 핫도그 너무 라코 맛있었는데. 핫도그를 라코 지금- 핫도그라 했지만 불고기 네. 핫도그라고 지금도 했고. 팔고 있어요. 네. 그 야드하우스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데인데 거기에 팔더라고 진짜 불고기. 그죠? 이런 거. 오. 네, 거기에도 이제 이런 한국인 K 푸드들을 좀 판매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K 모든 것이 관심을 받고 있는 중에
이미지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미지 관리요. 네, 어떤 이미지라면은 또 이제 고급화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네, 미국에서 이제 중식과 일식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식은 미국 내에서 좀 저렴한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중국 네, 음식. 저렴한 이미지가 판다 익스프레스 있어서 때문인가? 아니 그리고 판다 익스프레스 때문일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차이나타운 가서 먹었는데 양을 진짜 많이 준다고 얘가 아, 이게 그것 맞아요. 때문에 약간 조금 볶음밥도 좀- 그죠, 이만큼 그죠. 주고. 그리고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가격 저렴- 자체도. 실제로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조금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분들에게 찾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되게 차이니스 푸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반면 사실 일식은 좀 그렇지 고급- 않잖아요. 좀 고급 오. 느낌인데. 반대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미국 내에 231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밖에 없나요? 그 중에 딱 한 개가 중식이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있대요. 뭐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식은 45개나 있다고 와. 합니다. 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요. 그런 것 사실 같아. 근데 일식 먹을 돈으로 저기 중식집을 가면 어마어마하게 먹을 그쵸. 수 있죠. 그렇긴 가격대가. 하죠. 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 이 K 식당은 13개가 있다고 오, 하니까 그래요? 사실 굉장히 많기는 그러니까 중간이네. 합니다. 우리가 오, 가운데 괜찮네요. 중간이네요. 네, 13개면. 네. 근데 이렇게 K 모든 것에 과도기가 왔을 때 이미지를 잡아야 하는 때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그 미슐랭이죠. 네, 거기가 원래 타이어 회사잖아요. 그죠, 그죠. 타이어 회사가 아 그래요? 타이어 회사예요. 그게 타이어 원래 미슐랭 어머. 스타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타이어 회사에서 거기 운전해서도 갈 만큼 진짜 거기까지 그런 맛있는 의미를 그런 담고 의미로 있구나. 이제 원래 와, 시작을 신기하네요. 했다가 나 그거는 새로 배웠네. 네. 와, 몰랐다가 저도 저는 배웠네요. 그렇게 알고 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또 쏙 네. 들어와. 실제로 오. 미슐랭 타이어 스타예요. 그게 맞아요. 미슐랭 스타라는 게 그렇죠. 미슐랭에 다른 단어가 있는 게 뭐 아니라 미쉐린 뭐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네네네. 아, 미쉐린. 진짜요? 네네네. 아, 미쉐린. 그래요? 아, 네네. 나 너무 무식한데? 그 미쉐린이에요. 네. 어, 같은 한국 사람들이 미쉐린. 발음을 그러니까 우리 타이어 중에 미슐린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사실. 예. 그 타이어에서 이야기고 오, 제가 그렇군요. 알기로는 가격이 또 음식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도 미슐랭 스타에 선정되지 선정되지 못하고요. 아. 이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그 음식에 대한 맛도. 깊이가 맛도 가성비, 있어야 퀄리티. 되고 우리가 여행을 진짜 자동차 여행을 가서라도 먹어봐야 되는 음식점 선정하는 오케이. 거라서 왠지 미슐랭 스타 받으면 되게 비싼 집 같은데 그게 아닌가 맞아요. 보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네요. 너무 비싸면 오. 미슐랭 스타를 받지 못합니다. 어, 그렇군요. 타이어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여기 쓰는. 한인타운에 하나 생겼더라고요. 미슐랭 가이드. 스타 미슐랭 스타까지는 받지 아. 않았는데. 뭐 예, 예.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알았어요. 거기까지. 한식당이 광고하지 13개. 말아요. 예. 한식당이 이제 13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네. 있는 거예요. K푸드가. 어. 네, 그래서 이런 고급화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한국 음식이 또 너무 저렴한 이미지로만 가는 게 좋지는 않다고 그렇죠. 볼 수도 그런 있죠.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근데 저희가 이제 한식을 또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 단점이 그렇죠. 있네요. 생각을 해보면. 야. 그 적당한 가격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다시 적당히. 생각이 아니 바뀌었어. 우리는 맨날 먹어야 되잖아. 날카롭네. 아 진짜로. 맞아, 못 요즘 사 너무 먹어요. 비싸갖고 네. 한식도. 아, 한식 비싸. 너무 비싸요. 네. 네. 사실 그렇게 아니 일식에 비해서 별로 안 싼 것 아니 같은데. 얼마 전에 그 갈비탕 한 그릇을 먹으러 왔는데 26불인가? 그래요. 맞아, 20불 그러니까. 넘어요. 맞아요. 팁 팁 나올 수 포함해가지고 있다니까 팁까지. 거의 뭐 말이 안 돼요. 어휴. 사실 한국 돈으로 그럼 한국 돈 따지면 3만 거의 원 넘는 거죠. 4만 원에 먹는 거죠. 거의. 그렇죠. 예, 갈비탕. 환율이 지금 네. 1,300원 그러네. 이런데 그러네. 아니 네. 갈비탕을 그렇게 먹어야 돼? 말이 아, 안 되는 그럴 수 거죠. 있나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런 비싸다. 게 사실 이것부터가 사실 질문이긴 하네요.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지금 스탠포드 컨슈머 엑셀러레이터라고 이런 네. 한인 K 관련 비즈니스 오너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이거를 고급화를 시킬 수 있고 K 이미지를 좋게 쌓을 수 있느냐. 중요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싼 돈을 받으면서 팔 수 그렇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아. 이야기인데 그게 또 저희에게 좋은 것인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되긴 오. 하겠네요.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굳이 미슐랭한테 우리가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나? 아 그럴 필요는 생각도 없죠. 들어요.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고급화가 되는 거를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모이는 건데 네. 그게 저희 같은 한국 물품을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결국 한국인들에게 좋은 거냐는 또 별도의 그렇죠. 문제 같기도 하네요.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네. 음식을 약간 그 미슐랭처럼 음식이 나오면요, 이 막걸리를 페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아, 와인처럼. 좋네. 그래서 음. 이 막걸리도 약간의 뭔가 여러 가지를 좀 가미하면서 좀 특별한
특별한 막걸리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음식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페어링을 해서 약간 미슐랭처럼 그렇게 되면은 약간 대접받는 느낌이라서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그렇죠. 있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그걸 느낌이. 원하느냐 아니면 그렇죠. 저희는 그냥 우리는 시장에서 그냥- 다 전 다 깔아놓고 해가지고 가서 저 이거랑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튀겨주고 먹고 저기 산에 막걸리 그냥 내려갔다 먹는 와서 걸 그죠? 그걸 원하느냐. 파전 한 판에 네. 막걸리 하고 먹어야 싶은 거는 가격대가 높다고 해서 고급 음식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 사실 뭐 마케팅 쪽으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마케팅 공부를 해보면 그 이제 질 좋은 물품을 정말 적당한 가격에 파는 게 맞아요. 진짜 고급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한식이 가장 강점은 맛도 맛이지만 색감이 네, 색감이 정말 맞아요. 일식보다 더 화려할 때도 있어요. 구절편 이런 거는. 구절판. 솔직히 맛 자체는 저는 한국인의 음식이 제일 맛이 아니, 화려하고 뭐 건강-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건강식으로 건강도. 따져도 한식이 제가 볼 땐 제일, 네. 제일 건강한 굉장히 것 같은데. 건강한 편이죠. 그 야채가 술도 많고. 보면 저희가 정말 좋은 술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이화곡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급 술이에요. 그게 네. 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뭐죠? 그 정말 떡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 술인데 네, 아, 네, 유명해요. 그 떡처럼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샤베트처럼 이렇게 해서 먹는 거거든요. 이화국주? 근데 이화곡주. 이화곡주. 제가 와, 정확한 맛있겠다. 거는 나중에 봐야 되는데 안동 이화곡주가 소주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고급 술이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아까 페어링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고급화 전략을 해 보면 네. 그 리저너블 한 가격에 그러면 그렇죠. 그게 또 고급화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킬라그램이 미슐랭 스타는 무조건 비싸다고 받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가성비 하셨으니까 생각하는 퀄리티는 거잖아요. 높이고 가격은 네. 적정하게 받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식당들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데가 있긴 하네요. 그쵸.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왜냐면 이렇게 재료가 가격이- 굉장히 또 고급 네. 근데 고급진 사실- 게 많잖아요. 사실 일식이. 생각해 보면 일식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재료 재료가 때문에. 이 raw fish를 맞아요. 파는데 그게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쓰이는 생선만 해도 광어, 숭어 뭐 이런 것들이니까 비싼 고기들만 쓰이니까 그렇죠. 그럴 또 수밖에 이렇게 또 없죠. 전문가가 또 썰어야 되고 이렇게. 네. 아니 그 중식당이 궁금해. 딱 한 군데 들어갔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게 그게 어딘지 너무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냥 어딘지 하나 껴준 궁금한데 건가 안 돼가지고. 왠지 느낌상 이 서부보다는 동부에 있을 것 같은 아, 느낌이잖아요. 그럴 수 있지. 네, 중식은 맞아요. 뭔가 그럴 것 그 같아요. 테이크아웃 아. 차이니즈 해가지고 훨씬 더 동부에서 저는 강세라고 아. 생각해요. 아니면 거기 있을 수도 맞아요. 있죠. 네. 샌프란시스코 그쵸. 차이나타운. 아 맞아요. 그럴 수도 베이- 있고. 베이지요. 네네네. 네. 아니, LA는 왠지 좀 더 타코의 나라 느낌이라서. 아니 미국 드라마 보면은 네. 이렇게 집에서 먹는 게 꼭 차이니스 푸드를 집에서 맞아요. 먹더라고. 꼭 이렇게 맛있게. 사와가지고. 판다 익스프레스. 맞아요. 판다 익스프레스. 네, 근데 판다 진짜로 익스프레스 맛있어. 엄청 좋아요. 좋아요. 네. 싫어한다고 얘기한 적 네. 없는데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한식 값좀 내렸으면 좋겠다. 아 맞아요. 갈비탕 그거 좀 한번 싸게 해- 먹고 그거 한번 해줘요. 비싸다 현대사. 비싸다 비싸 현대사에 비싸다 비싸 국밥.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처음에 4만 원 주고 국밥 먹는 게. no. 그리고 그 한식당이 타인종한테 입맛 맞추려고 맛을 좀 바꿨었잖아요 한때. 아, 네네네. 네. 요새 와서 다시 또 한국 한국 그 원래 전통으로 본토 가죠. 음식을 맞아요. 맛보고 싶다고 해서 바뀌긴 했는데 뭐 그게 모르겠습니다. 좋죠. 한번. 근데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순위 네, 안에. 맞습니다. 아,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프네요. 저도 배고파요. 아까부터 막 순대 얘기 아까 막 그러니까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봤어요, 여러분 이거. 네. 맥주는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먹는 얘기 이어서 가시네요. 네, 먹는 얘기로밖에 제가 이때 좀 배고팠나 봐요. 아이템 찾을 때. 진짜 더울 때 맥주 한 모금 아, 시원하죠. 그쵸. 진짜. 저는 그래- 소주 팔아서. 샤워한 소주 다음에 파시구나. 맥주 한 잔 싹. 샤워하고 나서. 저는 네, 샤워하고 나서. 완전히 맥주파거든요. 오, 그러시구나. 저는 네. 사실 이런 주류 중에서 가장 그냥 맛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맥주. 게 저는 알코올이 없어도 맛있어요 그냥. 그래서 논알코올을 옛날에 어. 마셨을 정도로 어. 그냥 맥주를 좋아해요. 논알콜 맥주를. 그냥 맛이 야.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맥주 맛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이제 오히려 이 너무 취하는 게 네. 별로 안 좋지. 네. 이 맛, 전 맥주의 맛을 좋아해서 진짜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전 유일하게 먹는 맥주가 IPA. 오, IPA. IPA 저도 맛있죠. IPA 판데. 헤이지 IPA 같은 거. IPA 파. 네. 헤이지 IPA 같은 거 맥주도 맛있죠. 빈속에 마시면은 아, 알딸딸. 많이 취하죠. 저 4th 줄라이 때 맥주 엄청 마셨다가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그럴 수 있지. 맥주가 안 깨요. 많이 마시면. 네. 어쨌든
저는 맥주를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제 PC 그리고 워크 컬처를 너무 어떻게 보면 깊게 네. 건드리다가 역풍을 맞은 기업이죠. 버드라이트가 더 이상 미국의 1위 맥주가 그렇죠. 어이구야. 아니라고 밀려났어. 하더라고요. 완전히 밀려났어. 야, 전통이 깨졌네. 와. 네, 기억하시나요? 이제 작년에 2023년도에 맞아요. 네. 있었던 그 사건인데 성전환. 네. 뭐 사건이라기에도 LGBT. 좀 웃기긴 하죠. 근데 어쨌든 트랜스젠더 액티비스트인 딜런 멀바니에게 이런 약간 girls room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했죠. 여자들 네. 최고 이런 식으로 맥주를 이제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버드라이트가 보내줬는데요. 이제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런 워크 약간 PC 컬처에 역풍을 기업이 크게 맞는 거를 저희가 보고 그렇죠. 네. 조금 많이 이런 PC 쪽으로 가는 게 많이 슬로우 다운이 된 네. 느낌이 이 기점이었죠. 조금.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 버드라이트의 팬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엄청 워크나 이런 거에 신경을 잘 안 쓰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트럭 네. 운전사, 트럭 운전사, 그죠, 아니면 트럭 그 운전사가. 벌목꾼 그쵸. 네, 네. 저도 원래 버드라이트 굉장히 네. 좋아해요. 좀 맛있어요. 네, 그리고 탄수가 낮아서. 보수적인 분들이 좋아하는 네. 맥주. 나는 미국인이다 뭐 이런. 그죠. 근데 보통 버드라이트가 더 오리지널 버드와이즈보다 맛있는 건가요? 버드라이트 좀 더 많이 가볍지 찾더라고. 않아요, 그게 느낌이? 낮아서. 저는 탄수 화물이 낮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버드라이트를 그렇구나. 그래서 더 좋아해요. 버드라이트라고 그랬구나. 탄수가 울트라 그 미첼로 울트라 그게 또 버드라이트랑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데 아. 그것보다는 좀 높지만 네. 네, 그래도 그 버드라이트랑 미첼로 울트라 그 두 개가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것 중에선 탄수가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야, 16년 연속 1인가 그랬어요. 아마 버드라이트가. 맞습니다. 네. 맞아요. 와. 근데 그게 이 사건 하나로 이제 깨져버린 거죠. 네. 왜냐면은 그런 트럭 운전사 같은 분들이 네네. 내가 버드라이트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다. 아, 부끄러울 라고 수가 이야기를 있지. 근데 네. 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버드라이트가 당시에 저도 뭐 한번 짚었습니다만 마케팅을 너무 잘못했어요. 음. 네. 뭐 절대 성소수자를 배척을 하자는 게 네. 아니라 그죠. 버드라이트는 좀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 그쵸. 당시에 마케팅을 좀 그러니까 양쪽으로 얻어맞았어. 맞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딜런 멀베이니를 고용했잖아요. 그 트랜스젠더. 네. 그러다가 욕을 먹으니까 얘를 버렸다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LGBT 그러면 쪽에서도 이렇게 너네 그 양쪽으로 얻어맞으면서 그죠. 3위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2위도 네, 아니고. 맞아요. 3위예요. 네, 3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델로가 지금 2위를 저기서 했다고 모델로가 하고요. 난 개인적으로 같은 제일 회사인? 좋아. 모델로가 맛있죠, 그죠? 멕시코 네. 맥주죠. 네, 멕시코. 맞아요. 그래서 네. 라틴계에 이제 미국인이 또 많다 보니까 그렇죠. 모델로가 1등을 하게 네. 됐고 2등은 또 근데 버드라이트랑 같은 회사인 미첼로 울트라. 멕시코. 네, 그게 다행이네요. 탄수화물이 가장 낮은 낮은. 맥주. 그래서 많이들 개 드시나 중에서 봐요. 아니, 그래서 근데 실제 라이트인가 그런 것 봐. 같아요. 왜냐면 네. 저도 이제 진짜. 저처럼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탄수를 맥주를 한 번에 마시면은 뭐 살찌니까 5캔, 그쵸. 6캔, 10캔까지도 그러니까 칼로리가 마시는데. 적은 거. 칼로리가 좀 칼로리. 낮은 그죠. 거죠. 칼로리라기보다는 이제 이 액체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액체. 혈당을 아. 생각하는 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버드라이트였구나. 야, 근데 술 네. 마시는 인구 자체가 G세대에서 줄었다고요. 네. 네, 이제 요즘 G세대는 알코올에 훨씬 더 이제 의존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합법화되고 있는 것 있죠.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그쵸. 많이 흘러가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싸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술 좀 먹고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쵸. 다음 날에 컨트롤이 안 된다. 음. 이 수치가. 네. 근데 네, 그런 이유로 좀 지금 G세대가 알코올을 많이 떠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대체가 네.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체가 그때 있는 거죠. 그런 네, 얘기가 네, 나타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고 술을 수치가 없는. 좀 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맥주가 그래도 G세대가 즐기기에 딱 좋은 음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네. 그 그쵸. 입문용 알코올이 입문 기술이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아니 뭐 제일 인문이라기보다 안 취하면서 그래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그쵸. 주류라고 너무 따지면 비싸지도 않고, 사실 어디 그냥, 가서. 그쵸. 뭐 12팩에 아니, 뭐 얼마 안 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어딜 가든 파티를 어딜 가든 오리지널 버드와이저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버드라이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꾸 그 잘 생각이 나. 버드라이트가 맞아. 훨씬 많긴 네. 합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버드라이트 관계자들이 있으시면 저희 원영석 기자님께서 오리지널을 찾습니다. 네, 아까부터 오리진. 근데 네. 그 연락 G세, 부탁드려요. 네. G세대들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들어요. 다르죠. 그 윗세대들하고 네. 맞습니다. 뭔가 다르고 확 바뀌었어요. 확 네. 바뀐 거 같아요. 뭔가 네, 좀 인터넷 세대. 성숙된 모습도 가끔 느껴지고 어떨 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조건 PC와 워크 컬처를 이제 건드린다고 뭔가 기업이 잘 되거나 뭔가 네. 좋은 기업으로 이미지가 보이거나 하는 세대는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걸 이것이 증명을 했죠. 이제 네. 1년 뒤에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무조건 건드린다고 지금 좋은
온 세대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욕심내다가 타격이 네,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쪽 커뮤니티를 잡으려다가. 그쵸. 네. 오케이.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주영님, 안홍일님의 라이프 스타일. 렛츠 고. 홍일 안홍일.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네. 야, 지난주에는 빨갛게 입고 오더니 이번 주는 오늘은 하얗게 입고 하얗게 왔네. 백지. 네. 처음으로 저희 좀 톤이 전체적으로 맞는 느낌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요. 바둑알 네. 잘 같아요. 맞죠? 네. 바둑알처럼 볼링공.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포에서 인생샷을 찍으려다가 이 인도의 맞아, 유명한 봤어요. 인플루언서가 추락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와, 이 30만 명이 팔로워를 가지고 있대요. 이름은 안비 캄다르예요. 네. 26살인데요. 아이고, 꽃다운 나이예요? 그쵸, 꽃다운 나이에 이 어느 나라 소셜 미디어 그 SNS 그 릴스 아시죠? 릴스 릴스, 예. 네, 촬영을 동영상.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슬프죠.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게 친구 그것도 바로 사망하지 7명하고 못했어요. 서부 네. 쿤부 폭포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 미끄러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진 찍으려고 뭐 포즈를 취했겠죠. 취하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서 이 300피트 그러면 91m 정도 와. 밑으로 떨어졌다고 오 해요. 근데 바로- 91m예요. 네, 91m. 근데 바로 사망하지 않았고 조금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신고를 6시간 정도 받고, 구조하는 데 걸리고 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 했는데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망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네.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아무래도 폭포에 사망했다고. 있었으니까 뭐 물에 떨어졌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은 그거요. 뭐 사망했는데 이송을 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송하고 나서 사망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행동들. 근데 이런 사고들이 저는 처음 본 건 아니거든요. 여러 번 저도 많이 나왔잖아요. 봤어요. 그죠, 여러 번 보셨죠. 목숨 걸고 이거 사진 찍으려다가 맞아요. 인생샷 그래서 찍으려다가 인생샷을 찍겠다 하면서 사망한 사건이 꾸준히 발생을 했는데 지난 4월에도 인도네시아에서 그 화산 분화구에서 사진을 찍던 중국인 Oh my 여성이 God. 절벽 분화구. 아래로 추락해서 숨지는 아유. 사고가 있었고요. 또 지난 7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사파리를 하던 한 스페인 관광객이 코끼리에 밟혀서 밟혀서요. 네, 네.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끼리에 밟혀요. 코끼리에 밟혀서. 왜냐면은 이 코끼리 사실 차 타고 있다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 네. 사파리에서. 그런데 코끼리 무리를 보고 차에서 내려서 자기 구경하고 가까이 싶었던 다가가서 거야. 사진을 좀 찍어보겠다 하다가 밟혀서. 아, 네. 코끼리가 굉장히 참변을 무서워요. 당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일단- 되게 똑똑하다. 네. 저희보다 몇 배가 큰데요. 거의 그럼요. 저희는 강아지만한 사이즈 그렇겠죠. 아닌가요? 아니 코끼리한테. 근데 이게 와. 코끼리도 코끼리지만 이렇게 네. 목숨들을 걸어요. 너무 그거 저기 무섭죠. 조회수 네. 늘리고 이거 라이크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거, 이게 그런 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릴스 뭐 이렇게 릴스? 다들 소셜 미디어 뭐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혹시? 소셜 미디어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저도 뭐 근데 일기장처럼 쓰고 열심히까지는 있지. 아닌데 근데 욕심이 날 때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내가 진짜 언제 멋있게. 다시 네. 와보나 하면서 한번 찍어야지 그런 생각하는데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갔을 때도 사실 뒤에가 되게 엄청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 끝에서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쵸. 그렇더라고. 네, 정말로. 아니 진짜 나 네. 캐년 가면은 꼭 끝에 꼭 완전히 걸터 앉아서. 끝에까지. 떨어지 직전까지 정말 걸터 가서 앉으시던가 네. 말씀하신 대로. 걸터 앉은 사람도 많고 네. 불안불안해. 너무 무서워요 아니 사실은. 그게 자칫 네. 잘못해서 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걸터 앉았는데 그 걸터 앉은 자체가 주저앉으면 낙상이 아니라 그냥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네. 그랜드 캐년은. 근데 맞아요. 이렇게 목숨들을 걸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그 영화도 하나 있었죠. 팔 끼어가지고 그랜드 아. 캐년에서 아, 뭐죠? 27 hour인가 어, 몇 hour? 그래가지고 결국에 40 something hour? 뭐 137일 아, 뭐 이런 거 맞아요. 아니었어요? 127 아, hour인가? 맞아요. 네. 127 hours. 네, 그랬던 것 어쨌든 네, 뭔가 숫자에 네, hours 갇혀가지고 여기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뭐 바위에 손익기나 그래서 팔이 끼나 직접 아. 팔을 자르고 그러죠. 이제 탈출하는. 그래서 너무 무섭네요. 탈출했죠. 네, 영화가 맞아요. 제가 본 그리고 적이 요즘에 있는데. 사진 찍으려고 뭐 하다가 보니까 영국에서는 말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네. 하다가 말한테 물려가지고 물려요. 네. 말이 또 물더라고요. 사망을 네, 사람을 말한테 물대요. 물려가지고. 무슨 말이야. 말한테 진짜 예, 말한테 세상 요지경이네요.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사진을 찍으려고 너무 뭐 자기 목숨 안전까지 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조금 하는 그거에 건 대한 아닐까라는 안전 불감증이 생각이 생긴 것 듭니다. 같아요. 뭔가 그쵸.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런 것도 예전에는 야생동물 근처에 가는 걸 그러니까요. 훨씬 무서워했다면은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야생동물들이랑 사람들이 교류하고 막 맞아요. 사자 손에다가 손 넣고 막 사육사들이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좀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인스타 서브스크라이브
인플루언서하고 이제 뭐 뷰수라든 게 돈이랑 직결이 그러니까요. 되지 않아요? 음. 네, 아 네. 그래서 그 인스타로도 돈을 그래도 많이 그렇죠. 벌 아니 뭐 많이 인스타, 벌죠. 뭐 틱톡,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등등등이 있는데 뭐 유튜브. 네. 그게 돈으로 그래서 직결되니까 그렇죠. 이제 어. 뷰수를 더 올리는 네. 노력들을 그런 거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망하신 인도의 그 인플루언서도 30만 명의 팔로우니까 그렇죠. 인도. 인도계. 그러니까 이제 그 30만 명 팔로우의 어떤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하면서 나는 여기서 사진을 꼭 찍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찍다가 뭐 저렇게 춤추는 참변을 영상이었을 수도 있고요. 당하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뭔지는 인플루언서는 모르죠.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다가 네.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행? 너무 많았고 네. 너무 많았어. 나도 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그쵸. 쳤고. 너무 많이 건물에서 봤죠. 추락사를 네.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내가 보니까 쿵부 폭포가 기가 막히게 장경이네. 너무 멋있네. 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만 했는데 저는 여러분께서는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앞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진으로 남이 찍어온 보겠습니다. 거 영상이랑 사진으로 그냥 전 볼래요. 아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안전 지역에서 안전하게 볼수 돼서. 있잖아. 그죠? 어? 굳이 앞에까지 갈 네. 필요가 없잖아. 아니 그리고 그죠, 정 찍고 싶으신 분들은 합성도 됩니다 요즘에. 아니 사진 합성도 합성. 합성이지만 네. 아니 줌 기능도 있고 맞아. 네, 멀리서 줌 땡기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 그리고 진짜 캐년 잘 지적해서 캐년에서도 꼭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진짜 바로 그냥 진짜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한 발자국만- 미끄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한 아니 발자국만 약간 걸으면은 이렇게 그냥 휘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떨어지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땀이 막 휘청했어, 뒤에서 떨어져. 어떤 분이 앞에서 휘청하시는 아,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날아갈 수 휘청해갖고 있어. 진짜 말 그대로 휘청해서 핸드폰을 떨어질 수 놓치려고 있어요. 해가지고 잡으려다가 그대로. 맞아요. 이게 또 본능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지. 핸드폰 떨어뜨리면 하면서 오. 죽다가 그렇지. 바로 떨어진다고요. 어우, 이게 미국은 땅이 그래서 넓기 걔는 다시 때문에 목숨 절대 안 가야지 이제. 이제 돌아가셔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심각하게 진짜 그렇기 저기 때문에 옥수수밭에서 시체 못 찾듯이 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네. 고인의 두 번째 명복을 소식으로 빕니다. 응? 고인의 네. 명복을 빕니다. 어, 아, 네, 고인의 명복을 고인의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번엔 두바이인가요? 두바이예요. 네. 인도 두바이 다 갑니다. 네. 두바이 공주가 인스타그램 오늘 인스타그램 얘기네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3번 이제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라고 반복 선언을 했다라는 이 두바이 공주의 이혼 선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 뭐라고요? 뭐 저기 이혼하겠다, 이혼한다,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혼한다, 이혼 통보. 이혼한다. 이혼 통보를 했는데 그 3번 그러니까 했다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이혼 통보를 했는데 왜 3번이 성립이 되냐? 이 이슬람권에서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3차례 말을 하면 그냥 이혼이 성립이 돼요. 세 네, 번이나. 이슬람권에서는. 뭐 그러니까- 아무런 콜트 이런 거 없이 그냥요? 이혼하자 하면 이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거의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헤어지는 것보다 네. 더 쉽네요. 맞아. 그러니까요. 위자료고 뭐 이런 거 다 없고.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네. 이슬람권에서 어쨌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3번 얘기하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관행이 있는데 보통 남편에게 이 관행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네.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아 이제는 그런 그죠. 이제 그게 말이 되죠. 이슬람권에서만 이슬람 네. 국가는 사실 굉장히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그죠, 그죠. 굉장히 좀 맞아요. 뿌리가 근데 이슬람은 깊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내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일부 그죠. 다처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혼한다 하면 이혼하는 그런 관행입니다.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공주라서요. 뭐. 그런데 그죠? 이제 누가 좀 건드리겠어요? 특별한 거는 사실 여자가 남자한테 했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고요. 네. 이게 좀 특별하고 그리고 이제 공주니까 그죠. 조금 더 특별했고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뭐 얼굴에 이렇게 대면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혼하겠다 하고 끝난 세 번 거잖아요. 얘기하고. 야. 일부러 더 무례하게 인스타그램으로 한 게 뭐 아닐까요? 그것까지는 잘 이런 시스템 이유는 자체가 잘 모르겠어요. 무례하니까 아니, 사실은. 얼마나 싫었으면 난 그렇게 그랬을까요? 느껴지는데 네, 그죠. 현 시스템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같은, 오히려 네. 더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좀 공주가 나이도 어리고 지금 원래 이렇게 이슬람권은 여자가 좀 이렇게 좀 가리고 다니고 약간 그쵸. 이런 그쵸. 문화잖아요. 그쵸. 좀 예, 보수적인 눈만. 문화인데 지금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 공주는 50만 명의 팔로워가 있어요. 어이구야. 50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뻐요. 일단.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요. 공주에다가 뭐 자신의 취미나 뭐 일에 대한 이야기 등 뭐 어떤 자신이 자선 활동을 하는 그 공주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많은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내가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한 건 네. 아닐까. 그래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슬람도 많이 2024년 되면서 이제 좀 문화가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사실 드는 거예요.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문화였는데 그쵸. 요즘에 그런 여성들의 자기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도 네. 굉장히 많이 보도가 그렇죠. 됐었던 맞아요. 것 같고 사실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좀 용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 자체에서 여성들이
사람들이 먼저 이혼을 언급을 할 수 없는 문화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주가 저렇게 하면은 그쵸. 나도 뭔가 그러면 얘기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동시에 맞아요. 공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기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근데 공주가 먼저 그렇게 그렇지. 선보이면 리드 그렇죠. 사실 근데 그 말에 동의하는 성부자 건 역할. 최근에 이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자 그래서 인도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인도도 그렇고요, 그 이란도 그렇고요. 음. 그런 그 움직임들이 많죠. 여성 그 아까 예.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지역에서. 네. 네. 아니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본 게 학교에 다닐 때 이렇게 다른 문화권 친구들 있잖아요. 이슬람 친구들 이렇게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진짜 여자분들은 자기는 그분의 뭐 세 번째 와이프가 되는 걸 되게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남편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백인 선생님께서 아니다 너네는 너네 권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이 시스템이 너무 좋다는 근데 거예요. 뭐 그거는 존중을 해야겠죠. 네. 이제 국가별로 다 이제 태어난 국가별로 다 다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 정도로 보수적이구나. 글쎄요. 그 예. 이슬람권 아이들이 여기서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오면은 맞아요. 여교수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질문하냐. 거의 그런 그러니까 그 문화 충격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계신 남자분들이 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대답을 해도 어디 여자가 그러니까. 약간 말대답을 그런 게 하냐는 바로 식으로 느껴지나 봐. 얘기할 정도로 남녀 그 굉장히 차이가 근데 굉장히 뭐 큽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남자 여자의 차별을 두는 거 그건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슬람 무슨- 문화가 여전히 아니 뭐 그거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국가적으로 뭐 네, 네. 저거가 다르지만 아니 지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성이 뭐 제가 여성한테 잘 보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성이 남자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도 군대를 가는데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네요. 맞아요. 그 타임 매거진에 누구죠? 아프가니스탄 출신 여성인가요? 그 뭐를 위반했다고 코를 베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이건 좀 고쳐져야 그쵸. 되지 않을까 그거 그런 생각이 말고도 들어요. 그거 있었어요. 또 틱톡 스타 한번 그런 이슬람계 네. 여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스타가 된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알게 되자 그 아이를 죽였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맞아. 그리고 네. 그 아버지랑 막 오빠랑 그 회개하는 약간 이런 거를 계속 올리기 시작하고 예, 저희가 예, 한번 예, 다뤘던 예. 것 같은데 다뤘었죠. 네, 그런 예. 사건도 있었었고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조차도 3번 이렇게 이혼한다는 것조차도 그런 움직임의 일부로 조금 그쵸. 보이기도 저도 하네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로 비춰지네요. 인권 그쵸. 문제로 조금 예. 비춰지네요. 여성의 네. 인권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그런 네. 또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렇죠?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되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래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할 권리 그쵸. 정도는 있어야죠. 그 옛날에 그 영화가 있어요. 그 흑인 여성 3명이 나사에서 이제 그 아폴로 무슨 14호를 쏘아 올리는데 큰 공원을 세워가지고 뭐 이랬던 영화가 있거든요. 그 실화를 토대로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흑인인데다가 여성이다 보니까 차별을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근데 결국에 우주선을 달로 쏘아 보낸 건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거기서 얘기를 해요. 나는 여자인데다가 흑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흑인 여성을 위한 화장실은 없다 그래가지고 몇 마일을 뛰어가서 비 오는데 뛰어가서 화장실 갔다. 왜냐면 자꾸 왔다 갔다 중요한데 없어지니까 위에 이제 슈퍼바이저 물어볼 거야. 얘 도대체 맨날 어디 가는 거야? 중요한. 근데 화장실을 갔다 온다 해서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그분들이 달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남자들도 잘하지만 여성들도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인권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저희가 남녀 차별이 없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개인적으로? 실화로 만든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보고 싶네. 뭐 이번 소식은 어쨌든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 여자가 먼저 공개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하자고 인스타그램으로 네. 또 이야기를 했다는 여성 인권이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랬으면 저도 좋겠네요. 해봅니다. 네. 네. 오늘 또 두 번째 소식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라이프스타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네, 오늘 문화충격 시즌 2 마지막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이 먼저 우리 안홍일 저부터요? 안주영 씨부터 한마디 좀 어떠셨나요? 문화충격 2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우리 또 기자님들의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네. 또 굉장히 감사했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문화충격 2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이게 정말 좋은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울어라. 좋은 추억을 또 네.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나 진짜 진짜 그래? 어떻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네.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또 라디오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진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안주영 씨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네, 예. 살짝 나오고 있네요. 나가서 우시고요. 30회까지 했어요. 네, F입니다. 극 F. 저는 극 T라서 네. 나가서 우세요. 네. 자, 그 다음은 저희 킬라그램. 네. 저도 이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충격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시즌 2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또 많이 배우고 사실 배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죠. 저는 네 제가 너무 또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좋고요. 네 그리고 문화 충격 시즌 3도 파이팅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뒤에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그동안 함께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문화충격 3 많이 사랑해주세요. 3도 많이 자, 사랑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될지 킬라그램도 모른다고 많이 분명히 사랑해주세요. 얘기했어요. 저희 우리 큰형님이죠. 우리 네. 원효석 네. 기자님. 예, 문화충격 시즌 2 딱 들어서서 처음 1회 때부터 이렇게 2회, 3회, 4회, 5회 거칠 때마다 우리 케미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다들 느꼈을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제들도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다루면서 뭐 엔터테인먼트, 뭐 사회 그 한인 사회 이슈 다루면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예 그리고 항상 고대됐고 또 만나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네 명이 사이좋게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30회까지 어쨌든 1회부터 30회면 30주 연속 이렇게 그쵸. 했는데 30주에. 와. 예. 맞아요. 정 들었어요. 네, 예, 진짜. 굉장히 재밌었고 예 좋았습니다. 네. 뭐 사실 정말 30주 동안 많은 소식들을 다뤘고 또 뭐 고민도 많이 했었고 네. 예, 또 많은 질타와 칭찬이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예. 맞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질타는 더욱 정신 차리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라고 자양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고요. 문화 충격 시즌 2 스태프랑 출연자들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 아쉬움을 뒤로 하고요. 자, 문화충격 시즌 2 30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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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